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제1과목 중 6번째 챕터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및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물질별로 어떠한 질병이 발생되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6가지 물질을 적어볼 텐데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망간, 일산화탄소입니다. 이외의 물질도 시험에 출제되지만 해당 물질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6가지 물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납은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위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중금속이기 때문이죠. 자, 납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SH기와 결합해서 햄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을 방해합니다. 햄 합성을 방해합니다. 자, 이 햄 합성을 방해하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밑에 있는 햄 합성이란 몸에서 헤모글로빈에서 작용하는 반응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 전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산소 전달 역할을 방해함으로써 혈액 및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호기성 점적혈구 및 심근마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해가 됐을 때는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혈액, 그 다음에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소에서는 비소가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병이 발생되냐면 피부암과 흑피증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비소는 3가 비소가 5가 비소보다 독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정도도 같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수은은 헌터루셀 증후군과 미나마타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은 몸속에 들어왔을 경우 이따이병. 그 다음에 5번째 물질인 망간은 파킨슨씨.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는 심장혈관계 질병을 갖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특정 단어를 연관지어서 암기하는 게 좋은데, 납은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납은 햄 합성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햄은 맛있지만 몸에 나빠요. 그래서 햄은 나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비소는 피부암, 비피더스, 그 다음에 수은은 미나마타병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수미. 그 다음에 카드뮴은 이따병이기 때문에 카이. 그 다음에 망간은 파킨슨병과 연관지어서 양파를 담을 때는 한 망씩 담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한 망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는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산소 전달을 막고 일산화탄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장혈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예전에는 고대 로마인들이 납을 즐겨 먹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납 성분은 단맛을 내기 때문에 감미료로도 사용을 했지만 요즘은 위험한 물질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지표식물을 포인트로 암기하도록 합니다. 지표식물이란 오염물질에 일정량 노출되었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황입니다. 이산화황.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불화수소, 그 다음에 PAN, 마지막은 에틸렌입니다. 자, 지표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송나라 왕이 즐겨 먹던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특이하지만 송나라 왕은 자주 담배를 씹어 먹었습니다.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이 담배 자주 씹어먹는 왕을 보고 여동생이 한마디를 합니다. 오빠도 담배 싫으지? 피는 건 좋지만 먹는 거는 싫으지?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듣게 된 나는 이제 무엇이 됐냐면 질려버립니다. 담배가 질려버렸어요. 질려버린 담배에 해탈해버립니다. 자, 이제 담배도 끊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해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매일 식단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굴의 의지로 매일 먹을 것을 억제하고 있어요. 해당 부분에서는 맞춤법이 많이 틀리게 적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PA에는 이제 맨날 식욕을 억제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판에는 항상 강낭콩과 상추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맨날 애매하게 먹었더니 달달한 게 땡겨서 달달한 토마토를 먹습니다. 애매하게 먹어서 달달한 토마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체크할 파란색 부분은 물질 부분입니다. 자, 송나라 왕에서 왕은 이사나 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송은 무엇을 뜻하냐면, 송은 육송, 그 다음에 자주는 자주 개나리,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시는 시금치, 보는 보리, 목은 목화, 고는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이사나 황의 지표식물에는 육송, 자주개나리, 담배, 시금치, 보리, 목화, 고구마가 있고, 그 다음에 오파도 담배 시르지에 오가 오존 부분입니다. 오는 오존. 그 다음에 이때의 지표식물은 무엇이 있냐면 파, 그 다음에 도는 토마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시르치는 시금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산화질소에서 질려버린, 이게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는 담배, 그 다음에 해는 해바라기, 달은 진달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불굴의 의지로 매일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때 불은 불화수소입니다. 그리고 글은 글라디올러스, 그 다음에 매는 메밀, 그 다음에 억은 옥수수, 그 다음에 제는 자두입니다. 자두. 그 다음 PAN에서 식판, 식판은 PAN을 뜻하고, 그 다음에 지표식물로는 강낭콩, 상추, 그 다음에 시러에 시는 시금치, 러는 샐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틸렌. 자, 애매하게 먹어서 달달한 토마토는 어떻게 외워주냐면, 에틸렌은 메밀이 있습니다. 메밀. 그 다음에 달달한 거기 때문에 스위트, 비, 그 다음에 토마토가 있습니다. 자,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식물 위주로 암기를 한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솔린과 디젤을 사용하므로 전기 자동차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가솔린과 디젤을 비교해서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휘발유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 경유 자동차는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고 선박 같은 곳에는 경유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경유가 조금 더 디젤 엔진이 힘이 좋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솔린입니다. 자, 가솔린은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이때 휘발유에는 옥탄가라는 게 있는데, 이때 91에서 94 정도의 옥탄가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때 가솔린 엔진은 예혼합 연소를 하며, 그 다음에 압축비가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 압축비가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솔린 엔진에는 점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압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압축이 됐다 싶을 때 점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불꽃 점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디젤 엔진은 경유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40에서 60 정도의 세탄가를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확산 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디젤 엔진은 압축비가 높아요. 왜냐하면 스파크를 일으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압축해서 점화를 시킵니다. 따라서 이때는 압축 점화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배워보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는 낙스, 그 다음에 탄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며, 디젤 엔진에서는 마찬가지로 낙스, 삭스, 매연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도 낙스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를 가속할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질소산화물입니다. 가속할 경우 가장 많이 발생.
탄화수소는 감속할 경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공회전할 경우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삼원 촉매 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삼원 촉매 장치는 모노리스와 펠릿형의 방식을 사용하며 산화 촉매로는 백금과 파라듐, 환원 촉매로는 로듐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산화 촉매로는 백금과 파라듐, 환원 촉매로는 로듐을 사용합니다. 자, 산화 촉매는 어떤 것을 환원시키냐면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산화시켜서 유해한 물질이 아닌 무해한 물질로 H2O나 CO2로 발생을 시켜줍니다. 자, 환원 촉매인 로듐은 질소 산화물을 환원시켜주죠. 그래서 무해한 물질인 질소로 환원시켜줍니다. 자, 여기 삼원 촉매 장치는 산화 물질과 환원 물질에 대한 촉매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줘서 무해한 물질로 바뀌는지까지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자, 대기오염 배출원은 넘어가도록 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 자, 햄은 몸에 나빠요. 그래서 햄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작용을 방해하고 혈액신경 증상을 발생하며 호기성 점적혈구와 심근마비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비소는 피부암과 흑피증, 그리고 삼가비소가 오가비소보다 독성이 강한 특성이 있으며, 수은은 수미해서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카디움은 이따이병, 그 다음에 망간은 파킨슨씨병 증후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되므로 심장혈관계 질병 발생이 기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에 미치는 영향. 자, 이산화황은 어떻게 외웠죠? 이산화황은 송나라 왕이 자주 담배를 씹어 먹습니다. 송나라 왕이 자주 담배를 씹어 먹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존은 오빠도 담배 싫으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는 질려버린 담배에 해탈했습니다. 담배 해바라기 진달래.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매일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하면서 식판에는 강낭콩과 상추를 먹고 있지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강낭콩 상추 싫어. 그래서 애매하게 먹었더니 달달한 토마토가 끌립니다. 그래서 에틸렌은 메밀 토마토, 스위트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부분. 엔진의 가동 형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가솔린 엔진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은 가속할 경우 많이 발생, 탄화수소는 감속할 경우, 일소산화물은 공전할 경우 많이 발생되며, 아래에 있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한 표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별표 하나가 있죠. 이 표를 눈으로 많이 익혀주고 어떤 연료가 사용되는지,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 압축비는 어떻게 되는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삼원 촉매 장치를 보게 되면 밑줄만 치도록 할게요. 자동차 배출물질 낙스,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무해한 물질인 질소, 이산화탄소, H2O 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참고로 방식으로는 모노리스와 펠릿 형식이 있으며, 촉매로는 백금과 파라듐, 그 다음에 로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 챕터는 단순하게 이해보다 암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암기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암기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노트에 정리를 해서 눈에 자주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